오늘은 코드포시스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시스 라운드 1번에 A, B, C, D, 2번 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A번 문제부터 볼게요. A번 문제는 트리키 썸이라는 문제예요. 트리키 썸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리고 10까지 쓴다고 하면은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파워 오브 2, 그러니까 2의 n승골의 수에 대해서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 2, 4, 8 같은 수에 대해서는 뺄셈을 한 이런 수들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값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 이렇게 끝나는 수 n이 주어졌을 때 답이 몇인지 출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테스트 케이스 수는 100개 이하고, 그 다음에 n은 10의 구승이에요. 일단은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풀이로는 어떤 풀이가 존재하냐면은 그냥 어떤 수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2의 n승꼴인지 확인하고 2의 n승꼴이라면 그 수를 빼주고 아니면 더해주는 풀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해 보면은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어떤 썸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어서, 아니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썸에다가 i를 더하는데, 만약에 i가 2의 k승꼴이라면, 그리고 i가 2의 k승꼴이 아니라면은 썸에다가 i를 빼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코드가 얼마나 연산을 하는지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2의 n승을 구하는 부분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1부터 n까지 반복문을 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반복문을 도는 데는 총 반복문은 오더 n번, 그러니까 n번 접근하게 되고 시간은 오더 n이 걸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수가 t개고, 그리고 n이 반복문을 그때마다 최대 n번씩 돌아야 될 수 있으니까 총 시간은 오더 t 곱하기 n이 걸리고, 이 t 곱하기 n은 t가 10의 제곱이고 n이 10의 고승이니까 총 10의 11승이라서 그냥 컴퓨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건데, 우리는 어떤 관찰을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 2의 n승거래 수 있잖아요. all powers up to, 이 2의 n승거래 수가 되게 작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다. 그러니까 2의 n승거래 수를 살펴보면은 1, 2, 4, 8, 16, 32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우리가 2의 29승까지만 이 10의 고승보다 작고, 그리고 2의 30이 되면은 10의 고승보다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n 이하의 2의 n승꼴의 개수가 오더 로그 n개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요 형태의 합을 미리 구해놔요. 이 1부터 n까지 모두 더한 합을 구해놓은 다음에 이 음수가 되는 부분만 따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n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트리키 썸에 해당하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우리가 여기서 2의 n승꼴의 수를 원래 더하기였던 보호를 빼기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원래 더하기였던 보호를 이렇게 빼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도 잘못 썼네요. 이렇게 더하기였던 보호들을 빼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합에서 더하기 a를 구했을 때 이 더하기 a가 빼기 a가 되는 거는 a의 2배를 빼주면은 빼기 a가 되죠. 그러니까 s 더하기 a에서 2배의 a를 빼주면은 s 빼기 a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2배를 빼주고, 여기서 2배를 빼주고, 여기서 2배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 수를 s라고 하면은 n부터 이렇게 구하는 합도 s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은 2배 s고 그러면은 2배 s는 n에 n 더하기 1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s는 n에 n 더하기 1을 2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 바뀐 것만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s를 구하는데 우리는 곱셈 한 번, 덧셈 한 번, 나눗셈 한 번 하면 되니까 오더 1의 시간이 들고 요 바뀐 값들을 추적하는데 오더 로그 n에 비례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총 테스트 케이스마다 합해서 오더 로그 n 정도의 시간에 오더 로그 n에 비례하는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테스트 케이스가 t이니까 t 로그 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작성됐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t를 입력받아요. 여기서 t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각 t마다 우리가 반복문을 돌릴 건데 이 n스라는 부분이 그 s예요. s고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t가 n보다 작을 때마다 요 코드 조각이 어떤 거냐면은 t를 우리가 해당하는 t를 다 구해주는 구문이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코드 조각이 우리가 해당하는 t를 다 구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코드 조각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t가 맨 처음에 1로 시작했다가 14번째 줄에서 이렇게 t가 2배가 되죠. 그래서 t가 2가 되었다가 t가 4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요 n스의 2배의 t를 계속 빼주는 이런 코드가 작성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t가 n이 작을 때까지 그리고 t가 n보다 작을 때까지만 n서에 계속 빼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타입이 보면은 여기서 어떤 타입을 쓰냐면 여기서 우리가 롱롱 타입을 썼어요. 롱롱 타입을 썼는데 이 롱롱 타입을 쓴 이유는 지금 인티저가 담을 수 있는 그 크기는 2의 31승 미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의 31승이 10의 9승 정도인데 우리가 이 두 개를 10의 9승 두 개를 곱한 값을 저장하려고 하니까 롱롱 타입을 써야 되고 이거는 2의 63승 미만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4 곱하기 8 곱하기 10의 18승? 이 정도로 조정할 수 있어요. 8에서 9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9 곱하기 10의 18승까지의 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n스를 롱롱으로 잡아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B번을 설명할게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쿼리 on string이라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사이클릭 쉬프트라는 연산이 있어요. 사이클릭 쉬프트라는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A, B, A, C, A, B, A에서 여기서 사이클릭 쉬프트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구간에 잡고 사이클릭 쉬프트를 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가장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내려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 연산을 사이클릭 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쿼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LRK라는 쿼리가 주어지는데 L번째부터 R번째까지 사이클릭 쉬프트를 K번 진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A, B, B, A, C, A, A에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사이클 시프트를 두 번 진행하면은, 그러니까 1, 4, 2라는 쿼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앞쪽 거를 가져오고 또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를 가장 앞쪽으로 가져오고 또 끝에 있는 걸 가장 앞쪽으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을 얻을 수 있겠죠? 이때 그 해당하는 쿼리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해당하는 m개의 LRK 꼴의 쿼리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문자열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사이클릭 시프트라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이클릭 시프트라는 연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그 어떤 구간에서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앞쪽으로 가져와서 나머지 부분을 한 칸 미는 이런 식의 연산이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배열로 구현하니까 배열로 만약에 이 사이클릭 시프트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R과 L의 차이만큼 배열 연산이, 그러니까 오도 R-L 더하기 1이니까 R과 L의 차이에 비례한 배열 연산 개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 이 구간의 길이에 비례한 배열 연산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최악의 경우에 얼마나 계산을 할지 생각해 보면은 LRK에서 R과 L이 만약에 우리가 S라는 문자의 전체이면은 S의 길이만큼의 시간이 총 소요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K번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쿼리는 M개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S가 10의 4승 정도고 K가 10의 최대 10의 6승 정도고 M이 10의 2승 정도니까 총 10의 12승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서 우리가 2초라는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이클릭 시프트를 같은 곳에 K번 연속으로 진행하잖아요. 같은 곳에 K번 연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트릭을 하나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은 우리가 K번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번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끝에 있는 원소가 앞쪽으로 오고 끝에 있는 원소가 이 방식으로 앞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하면은 끝에 있는 원소가 앞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은 사이클릭 시프트를 뭐 길이보다 작은 K번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끝에서 길이가 K만큼이 잘리게 돼요. 끝에서 길이가 K만큼이 잘리게 되고, 여기서 어떤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앞에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는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K보다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이클릭 시프트를 A번 한 다음에 B번 한 거랑 A 더하기 B번 한 거랑 당연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릭 시프트를 K 더하기 어떤 N번 한 거랑 N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K가 만약에 K가 다시 쓸게요. 만약에 이 배열의 길이가 L인 경우에 우리가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을 L 더하기 어떤 수 X번만큼 한 거랑 S번만큼 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을 L번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배열의 길이만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빈 문자열과 길이 L의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이클릭 시프트를, 그러니까 배열을 아무것도 고치지 않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빈 문자열을 왔다 갔다 한 건데 이 빈 문자열을 왔다 갔다 한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L 더하기 X번 한 거랑 S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 나머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을 나머지에만 집중한 이 X의, 그러니까 그 K를 X로 하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집중할 거예요. LRK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을 K를, 사실 LRK니까 LR과 K를 X로 나눈, 그러니까 K를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로 나눈 이 L과 R 구간의 길이로 나눈 이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구간은 L부터 R까지의 K 모듈러 L을 잡아서 반대로 보내는 이런 연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여기가 L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K 모듈러 배열의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 뭐 R-L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드가 사실 이거는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코드를 보면은 좀 약간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을 거예요. 코드에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L과 R과 K를 이렇게 입력받아요. 그런 다음에 L에만 1을 빼줬어요. 여기 보면은 그 L에만 1을 빼준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식으로 왜 L에만 1을 빼준 거냐면은 우리가 1 베이스드 인덱스가 있어요. 1 베이스드 인덱스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1번부터 4번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0 베이스드 인덱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0 베이스드? 그러니까 1, 2, 3, 4, 5, 6, 7을 이거 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 2, 3, 4, 5, 6, 7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냐면은 그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인 그 0, 1, 2, 3, 4, 5, 6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은 이 L과 R을 1에서 0으로 4에서 3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L에서 1을 빼주고 R에서 1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는 R을 1을 안 빼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R을 여기로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은 구간에 포함이 되는데 R은 구간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를 0부터 4까지로 바꾸면은 이렇게 L은 포함이 되는데 R은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이 범위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C++에 많은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포함하는데 끝점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형식의 구간을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구간의 길이가 그냥 양쪽 구간을 뺀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그 좀 잡설을 하자면은 이렇게 구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다익스트라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에서 구간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그 L을 포함하고 R을 포함하지 않은 이런 형태의 구간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문에서 L을 포함하고 R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구분으로 바꿨고 그리고 배열의 길이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배열의 길이를 R-L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substring 펑션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substring 펑션들이 있는데 스트링의 substring 펑션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그 맨 처음에 시작할 인덱스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길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살펴보면은 어떤 이런 배열에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바꿨으니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이겠죠? 그러면은 R-K는 이 길이가 K가 되어야 되니까 R-K는 이 위치에 올 거예요. 이 위치에 올 거니까 R-K가 이 위치에 오고 요 구간의 길이는 R-K에 L을 뺀 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대응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이 요렇게 대응되고 그 다음에 R-가 뭐라고 하면 좋지? 잠시만요. 이거 꼬였다. 여기네요. K가 네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사이클릭 쉬프트를 하려면은 요 구간에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구간이 표현되고 요 구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요 랭스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문자열의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되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총 어쨌든 문자열 연산이 배열 전체에 되는 거니까 S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쿼리 개수가 m개니까 총 오더 S 곱하기 m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번 문제인데 C번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C번 문제가 좀 문제 난이도가 잘못 설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번 문제를 보면은 니어리스트 팩터라는 문제예요. 니어리스트 팩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할 평면에 예제를 그려보면은 어떤 팩터들이 존재해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이니까 이런 팩터도 존재하고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이런 팩터도 존재하고 x가 1이고 y가 0인 이런 팩터도 존재하고 이런 팩터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고 y가 마이너스 5니까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5인 이런 팩터도 존재하고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6인 이런 팩터도 존재해요.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구하려고 하면은 미니멀 논 오리엔티드 앵글 비트윈 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각을 구하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각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우리가 정수에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수가 n개가 있고 그 n개 수 중에서 제일 가까운 두 수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익스체인지 아규먼트예요. 익스체인지 아규먼트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답을 찾으면은 그 답보다 무조건 더 좋은 답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런 형태다라는 걸 의미해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1부터 뭐 정렬된 어떤 3, 1, 7, 8, 9, 6 그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수 차이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두 수를 잡았어요. 어떤 두 수를 잡았는데 이 두 수 사이에 새로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수의 차는 요 두 수의 차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수는 이렇게 인접한 두 개. 그러니까 정렬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1, 3, 5, 6, 7, 8, 9 이런 식으로 정렬했을 때 인접한 두 개이다. 왜냐하면은 인접한 두 개를 고르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과 사이에 있는 수와 원래 수를 고르는 그 두 개가 답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두 개를 고르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라는 이런 게 익스체인지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정수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이거를 수를 정렬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요 두 개, 그러니까 답의 후보가 결국에는 인접한 두 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두 개를 고르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리얼리스트 팩터 문제는 이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정렬에 시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건데 이 각들은 원형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원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없어요. 시작점이 없어서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아규먼트 자체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접한 어떤 두 벡터 사이에 다른 벡터가 있으면은 그걸 고르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잡고 정렬해 주고 한 점을 잡고 정렬해 준 다음에 그 점을 기준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끝에 원소랑 가장 처음 원소를 봐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놓여져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놓여져 있는 걸 차이를 볼 때
그냥 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정렬할 거예요. 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정렬한 다음에 우리가 또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도 사이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고려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는 하나는 정렬을 해야 되고 각도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이 각도가 어떤 게 두 각도 중에 어떤 게 작은지를 알아보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두 개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이 기하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으면은.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그 기하에서 쓸 수 있는 툴들이 어떤 툴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이에요. 내적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은 어떤 두 개의 팩터가 있어요. 어떤 두 개의 팩터가 있을 때 이 팩터 ax, ay와 이 bx, by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코사인 값을 측정하면은 코사인 값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세타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코사인 0은 1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180도 그러니까 파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이 ax, ay, 그러니까 이 a 벡터와 이 b 벡터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수선의 바를 내린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벡터와 이 b의 벡터의 곱이 내적이라고 정의돼요. 그러니까 a b의 이렇게 내적을 구하면은 a의 여기 a 코사인 세타의 길이에 b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 내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쓰면은 되게 계산하기 힘들어 보일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세타도 구해야 되고 코사인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ax 곱하기 bx 더하기 ay 곱하기 by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각각 곱해주는 이런 게 그 내적이 이런 식으로 그 x는 x대로 y는 y대로 이렇게 곱한 게 그 내적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제 내적 말고 어떤 게 또 존재하냐면은 그 외적이란 값이 존재해요. 외적이란 값이 존재하는데 이 외적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가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평행사변형의 그 넓이를 외적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외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요게 우리가 ax, bx고 ay, by라고 하면은 또 요 각 우리가 세타라고 할게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a의 길이와 b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각의 사인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사실 구해보면은 ax 곱하기 by 마이너스 bx 곱하기 ay 이런 식으로 외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타라는 애는, 그러니까 코사인이라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a를 요쪽으로 구해도 이렇게 구해도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시키면은. 근데 이 사인이라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a와 b가 있는데 얘가 세타가 이런 식으로 요 방향이면은 양수가 나오고,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세타 값이 양수가 나오고 여기는 음수가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A하고 B가 시계 방향으로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유용해요. 그래가지고
A와 B를 외적하는 값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고, 이거는 AX 곱하기 BY 마이너스 BX 곱하기 AY인데, 이 세타를 어떻게 우리가 쓰냐면은 A와 B와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쓰는데, 만약에 A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가 시계 방향으로 더 뒤에 존재하면, 그러니까 A, B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 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은 세타가 양수로 정의되고, A와 B가 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은 음수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 그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를 거고요.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정의하면은 요 세타에 따라서 외적과 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외적과 내적 중에 뭘 사용할 거냐? 우리는 일단 이 외적을 사용해서 정렬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정렬을 할 거냐면은,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좌표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x축에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요, x좌표가 0인 애들, 혹은 x좌표가 0이고 이렇게 y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y가 양수인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런 식의 여기 요쪽 표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그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요 벡터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정렬이 가능하다고요. 일반적으로 정렬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값을 대상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교 연산을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td 소트 같은 거를 쓸 때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std 소트 같은 걸 쓸 때 비교 연산이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비교 연산이 만족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 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리고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가 A보다 작은 이 두 개의 경우가 둘 다 존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가 C보다 작으면은 C가 A보다 작아야 돼요. A가 C보다 작아야 돼요. A가 C보다 작아야 돼요. 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정렬 연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만 가지고 정렬을 하면은 뭐가 성립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임의로 선을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또 임의로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만약에 물어보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또 선 하나 그어서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물으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요 A와 B가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고 B와 C가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면은 A와 C는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해요. 이게 요렇게 평면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렬해야 되는 건 전체 평면 있잖아요. 전체 평면에서는 왜 이게 안 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B, C를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A와 B도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고 B와 C도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C와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정렬할 때는 전체 평면을 한 번에 정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점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점은 여기에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저는 정렬을 할게요. 요 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축의 가장 아래쪽으로 가는 요 선인데, 근데 요 선 자체는 포함하지 않고 요 선보다 큰 거를 이렇게 해서 정렬 순서를 이런 식으로 쭉 잡을게요. 요 시작하는 점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일관성만 있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정렬을 할 때 절반으로 나눌 때
여기에 한 직선은 포함해야 되고 요쪽 직선은 반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중 정확히 하나만 포함해야 돼요. 정렬을 할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기, 그러니까 서로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가 없잖아요. 서로 그냥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을 나눌 때는 절반을 반반 나눠가지고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을 나눠서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정렬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면은 그 A와 B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한다. 사인 세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정렬할 건데, 사인 세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정렬할 건데, 이렇게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각이라고 하면은 그 방향이 있는 각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타가 0보다 작다는 거고,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세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져서 결국에는 사인 세타의 부호만 판별하면 되고, 이 세타의 부호를 판별하면 사인 세타의 부호를 판별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의 부호를 판별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외적의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외적의 부호를 판별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잡아줄 거냐면은 A가 B보다 작다는 거를 A하고 B를 외적한 값이 우리가 0보다 커야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 두 개의 각도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각도를 비교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세타가 세타 1이랑 세타 2가 있어요. 이렇게 세타 1이랑 세타 2가 있는데, 이렇게 세타 2가 있는데, 여기 만약 여기를 이렇게 세타 1과 세타 2를 찍으면은 우리가 어떤 좌표들을 찍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의 값은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여기 값은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 이런 값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들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다는 건 뭐냐면은 세타 1과 세타 2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의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좀 참신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코드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저 코드고, 일단은 이 크로스하고 다시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크로스하고 다시라는 게 이게 크로스가 외적이에요. 외적이고 이렇게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가 크로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내적이에요. 그래서 A.B라고 써서 이렇게 내적 닷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값을 이렇게 입력받았어요. 값을 이렇게 그 x하고 y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덱스를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인덱스까지 잘 해가지고 입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할 거예요. 정렬을 할 건데, 우리가 제가 이 어떤 변수를 잡았냐면은 여기 보면 AL과 BL이라는 이런 변수를 잡았잖아요. AL과 BL은 A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냐 오른쪽에 존재하냐를 담은 변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한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평면을 다 담은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평면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쪽에 있으면은 각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만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는 코드가 이렇게 29번째 줄에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30번째 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만약 같은 쪽에 있을 경우 각도 비교를 이렇게 외적 크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또 각을 찾아볼 건 각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두 개의 각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도를 비교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신기할 수도 있는데 이 .ab라는 건 뭐냐면은 ab의 내적이고 크로스 ab라는 건 ab의 외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ab와 크로스 ab는 사실 이렇게 앵이라는 점에 앵글이라는 점에 점을 찍으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여기가 각이 되는 이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에 점이 찍히게 돼요. 왜냐하면 닷 프로덕트는 a 곱하기 b의 코사인 세타고, 그러니까 a의 길이 곱하기 b 길이의 코사인 세타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a 길이 곱하기 a 길이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각도를 볼 때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논 오리엔티드 앵글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도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절대값을 취했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취해서 각도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요 각을 구할 때 이 각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 각 두 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있냐 반시계 방향으로 있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대소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되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결하게 짠 편이에요. 이 되게 간결하게 짠 편이고 실제로는 좀 코드를 짜는데 되게 많이 좀 많은 계산이나 노력 같은 게 필요해요. 이 코드는 간결하게 짠 편이고. 그리고 이 코드에 대해서 추가로 말할 게 있는데 실수를 쓸 수 있어요. 이 코드를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실수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실수 오차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오차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수 오차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x하고 y가 있잖아요. x하고 y가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비교하냐면은 우리가 두 개의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의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각도 중 하나는 세타 1이고 하나는 세타 2라고 하면은 요 세타 1 빼기 세타 2를 비교하는 건데 이 세타 1은 x와 y로 결정되고 x와 y는 10의 4승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10의 4승이고 이게 10의 4승 정도니까 이거는 10의 8승 정도의 가지수가 있죠. 그리고 세타 2는 또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데 이게 10의 4승 정도와 10의 4승 정도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10의 8승 정도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세타 1 빼기 세타 2를 골랐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가지수가 대략 10의 16승 정도가 돼요. 네, 대략 10의 16승 정도가 돼서 이거를 염두하고 실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10의 16승 정도 되니까 10의 16승 개 정도 되니까 실제로 만약에 내가 계산할 거면은 10의 16승보다는 더 작은 오차를 가진 그런 것들로 계산해야겠구나 라고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두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실제로 코드를 대충 구현하면은 롱더블의 아탄 2를 쓴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블은 무조건 요 정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틀리고 롱더블을 쓴 것도 되게 구현을 잘 해야 깔끔하게 해야 그러니까 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를 되게 잘 구해야 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사용할 때는 이런 계산들을 맨 처음에 하고 그러니까 값이 몇 가지가 나올지 계산들을 하고 들어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C번 문제가 되게 설명할 게 많네요. D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D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에 복도가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 복도의 이 벽면에는 미술품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렇게 미술품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고 어떤 복도 하나에 도달했을 때 볼 수 있는 미술품이 이렇게 벽면을 쭉 돌면서 볼 수 있는 미술품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그냥 DFS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 점만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근데 이 문제는 여러 점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최대 K까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DFS로 돌리면은
오더 nm에 그 다음에 쿼리 개수가 k니까 총 nmk의 시간이 걸려서 10에 11승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그러니까 시간이 이 1초 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트릭을 하나 쓸 거냐면은 우리가 미리 방문한 데를 다 안 갔다고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방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방이 이렇게 이어졌으면은 여기에 답을 하나를 구해놓으면은 여기 답을 구해놓으면 여기에 답도 똑같고 여기에 답도 똑같고 여기 모두가 다 답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구해놓을 때 여기에 답을 구하라는 쿼리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의 답을 다 한꺼번에 구해놓을 거예요. 모든 곳의 답을 다 똑같은 답을 한꺼번에 구해놓은 다음에 쿼리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저장된 값만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쿼리가 들어올 때마다 이 컴포넌트에 있는 만약에 계산되어 있으면 그것만 갖다 주고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새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뭐 이런 방법을 뭐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테크닉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거는 직접 코드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DFS 일단 이 DFS는 벽면의 개수를 세는 간단한 코드고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answer라는 배열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answer라는 배열이 있고 call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이 색깔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거는 구현의 한 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call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은 이 복도가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는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DFS를 돌릴 때 이 각각 다른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칠해 놓을 거냐면은 각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을 거예요. 각 컴포넌트들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해 놓으면 이게 뭐냐면은 같은 색깔에 있는 방끼리는 정답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 정보만 가지고 답을 갱신해 놓으면은 이 방의 색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이 색을 가지고 정답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탐사되지 않은 방이 있으면은 이 방을 새로 다른 색으로 칠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칠해가면서 그러면은 여기 컬러가 있고 DFS는 이렇게 방의 색깔까지 같이 칠하면서 답을 구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색깔은 결국에는 수로 표현되니까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되게 쉽게 문제를 구현할 수 있고 이 DFS를 돌릴 때 팁 같은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DX, DY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그냥 4개 복붙하지 말고 DX, DY 배열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반복문을 이렇게 D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D0부터 4까지 돌리면서 다음 좌표들을 이렇게 현재 있는 A와 B에 이런 식으로 더하기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점은 없는 DFS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만약에 계산되지 않았다면 새로 답을 계산해서 꺼내서 가져오는 방법이 이렇게 DFS라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해 볼게요. 그 시간 복잡도를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시간 복잡도 분석이 좀 넓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하나 해볼게요. 일단은 가능한 이 컴포넌트 개수는 최대 몇 개냐면은 오더 nm개예요. nm에 비례하는 그런 컴포넌트 개수를 가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체크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됐을 경우에 실제로 n-1, n-1 나누기 2개 정도의 방의 개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오더 nm개의 그런 컴포넌트 개수를 가져요. 그리고 방의 최대 크기는 그냥 이 방 전체가 하나의 방일 때예요.
그러면은 n-1 곱하기 n-1의 방의 크기를 가지는데 오더 nm의 크기를 가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오더 nm이에요. 그러니까 방의 크기도 오더 nm이고 방의 개수도 오더 nm이니까 뭐야 어차피 오더 nm의 제곱 아닌가? 그러면은 오더 그냥 knm과 똑같은 시간 복잡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DFS를 한 번 돌 때 시간 복잡도를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 보면은 오더 방의 크기예요. 방의 크기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같은 방은 여러 번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는 모든 방의 크기는 그러니까 방문하는 그 걸리는 총 시간은 방문하는 모든 방의 크기에 바운디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방의 크기의 합에 바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의 크기의 합은 결국에는 그 m/m 그러니까 전체 그리드 크기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각각을 다 방문하는 식으로 문제를 구현해도 오더 nm의 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문을 한 번 한 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D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도 문제가 간단한데 2번 문제는 우리가 n 곱하기 m의 초콜릿바가 있어요. n 곱하기 m의 초콜릿바가 있는데 이거를 부술 때 정확히 K개를 먹도록 부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은 잘린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코스트를 들면서 자를 수 있고 이렇게 다시 잘린 다음에 초콜릿의 한 번 잘린 초콜릿을 다시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블록들을 선택해서 이것의 합이 K가 되도록 하는 최소 코스트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한은 nm이 30이고 k가 50 이하 정도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그냥 바로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모든 걸 다 구해본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해본다와 모든 걸 다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콜릿이 있을 때 이 초콜릿을 n/m 초콜릿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n/m 초콜릿을 가지고는 k에 대해서 이걸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어요. 자르면은 k를 합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르지 않으면은 k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자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르지 않는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k가 0이거나 k가 n 곱하기 m이면은 자르지 않고 코스트가 0에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n과 m을 기준으로 이걸 잘랐어요. 이거를 잘랐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n 제곱만큼의 코스트가 들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합해서 k개를 합쳐서 k개의 무언가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개를 들고 왔으면 여기서 k-x개를 들고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서 또 따로 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a와 b와 k를 계산할게요. a와 b와 k는 뭐냐면은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짜리 초콜릿이 있는데 이거를 k개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합쳐서 k가 되도록 만드는 최소 코스트가 얼마냐 라는 이런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리고 FABK는 일단은 자르는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과 이렇게 자르는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방법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방법에서 우리가 여기를 i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잘렸을 때 여기를 i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j 개만큼의 초콜릿을 가져가고 여기서 나머지를 가져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FABK는 일단은 F의
그 a는 그대로고 우리가 여기서 i만큼을 잘랐으니까 i가 되고 여기서 j만큼을 가져갔으니까 j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남은 조각이니까 b-i고 여기선 k-j겠네요. 그리고 자르는데 드는 코스트는 a와 b가 있으니까 a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잘랐을 때가 한 경우고 그리고 f와 그니까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A, B가 이런 식으로 잘리면은 여기도 똑같이 I와 J라는 이런 이름을 쓸게요. 그러면은 F와 I, B, J가 있고 F와 A-I에 B에 K-J가 있고 저기 B 제곱이 있는데 이거는 이걸 자를 때 요 I의 길이를 여기서는 1부터 B-1 이하 여기서는 1부터 A-1 이하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1 이하 그리고 J는 하나에서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0 이상 K 이하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르지 않는 경우가 단 AB 0과 F의 AB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0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어떤 경우를 다 고려하냐면은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경우와 세로로 자르는 경우 그리고 자르지 않은 경우를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적계획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답이 따로 구해져 있고 여기서 답이 따로 구해져 있으면은 그냥 이 답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최적 해는 전체의 최적 답은 부분의 최적 답안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의 답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좋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A라는 방법으로 자르는데 이거를 사실 B라는 방법으로 자르는 게 요 하나에 대해서만 좋은 방법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A라는 방법을 그대로 B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동적 계획법이 성립하냐면은 이 전체 해를 부분해가 전체 해에 부분해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 계획법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코드를 작성해 보면은 코드는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작성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돼요. 이 작성 코드를 옮겨주고 맨 처음에 무한으로 채운 다음에 A, B 0이고 50까지만 우리가 K를 50까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이렇게 구해주고 이 DP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출력해주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코드는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는데 이 mem셋이 제가 좋아하는 무한 밸류는 요거고 이게 좋은 이유는 그냥 mem셋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과 두 개를 더해도 그리고 이게 10억을 넘거든요. 10의 구성을 넘고 두 개를 더해도 72727272라서 2의 31승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를 자주 즐겼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포스의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A부터 E까지를 설명을 했고 제가 F는 풀면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